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슈 토크에서는 전남 지역 각 지자체장을 모시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업을 짚어보고요. 아울러 2024년 새로운 한 해의 목표와 지역 발전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공영민 고흥 군수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가 되면 각오와 목표를 새롭게 다잡는 분들 많으시죠. 네, 네. 군수님께서는 새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군수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 군의 3대 미래 전략 산업이 우주 드론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10년 후에 인구 10만의 비전이 현실화되는 첫 해가 올해인데 이를 위해서 1,300여 공직자들하고 함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이제 네. 군수님께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고흥군 운영해 나갈지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고흥군은 대한민국 우주 항공도시로 불리죠. 앞서서 계속 언급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예. 네, 현재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일부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정부에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 중에 중요한 민간 발사장 그리고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등이 이게 에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2,400억을 우리 고흥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이 에타 면제 사업 결정으로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리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사업이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또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드론 산업 활성화에도 굉장히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 고흥군이 드론 산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고흥은 잘 아시다시피 드론 관련 공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드론 센터도 있고 또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도 고흥에 있습니다. 드론 관련 인프라들이 가장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5월 달부터 지자체 최초로 500대의 드론쇼를 우리 녹동항에서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거의 전국에서 18만여 명의 관광객이 오고 네. 150억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에는 이것도 지자체 최초인데 드론 UAM 엑스포를 우리 고흥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 태우는 드론의 시연 행사도 하고 하면서 드론 UAM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대한항공,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사람 태우는 드론 KUAM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개발지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증이 금년 12월 말로 끝나거든요. 이게 끝나면은 우리 고흥은 지금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그런 드론 택시를 상용화,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항공 등과 항로개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드론 택시를 이용해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관광 상품이 실용화된다면은 관광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고흥이 남해안 관광의 거점이 될 거다. 저는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또 이런 드론 산업 외에도 네. 고흥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KTX나 고속도로 또 연륙, 연도교를 통해서 고흥으로 오는 편의성을 높이겠다 이런 발상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고흥의 미래전략산업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나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기업들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철도 등 접근성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우리 고흥군청에서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그런 우리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속히 또 제대로 추진해 보자는 현안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건의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필요하다. 네. 이걸 건의드렸더니 국토부 장관께서도 공군의 입장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우선 광주에서 고흥을 거쳐서 나로 우주센터까지 가는 직선 고속도로가 87.7km인데요. 이 고속도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5년 말경에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될 텐데. 네, 내년 예, 말이네요. 그렇죠. 네. 이 국가 고속도로만 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는 경전선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지금 이 철도 관련 용역은 우리 고흥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25년 말경에 이제 확정이 될 텐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여수에서 연육연도교가 지금 고흥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파령대교가 유명한데 그것도 야간 경관 조명을 새롭게 해서 또 우리 고흥 쪽의 도로 확장 같은 걸 통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할 거고요. 네. 또 장흥에서 정량도를 거쳐서 고흥까지 이렇게 녹동까지 오는 그 지금 연육연도교를 지금 국가 도로망 계획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고흥에서 장흥까지 1시간 10분 걸립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일 완성이 되면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아, 1시간 10분을 10분으로요? 예, 예. 네. 그리고 완도에서 금당도 등 섬을 연결해서 또 고흥까지 오는 지금 연육연도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국가 도로망 계획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고흥에서 완도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린 거리가 이게 완성이 되면은 1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흥을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들을 접근성 개선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교통의 요충지가 고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남해안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네, 고흥군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이제 네,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고흥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고흥으로 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아지겠고요. 네. 고흥군의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흥은 정말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할 만큼 비경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지금 부족한 게 즐길 거리나 머물거리, 즉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LF와 2천억 규모의 공휴양 빌리지 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CN 아일랜드하고는 5천억 규모의 공해양 예술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골프장, 리조트, 대형 숙박업소죠.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미술관, 컨벤션, 해양 레저 시설까지 관광 인프라들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람 태우는 드론을 관광 상품화해서 남해안 관광 벨트를 오가게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은 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만 하면은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권역별로 한두 가지씩의 정말 그 여건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은 우선
그 거금 녹동권 같은 데는 거금도가 아주 아름다운 네. 섬이었잖아요. 그래서 45km 비단 둘레길 만들고 또 적대봉 생태 탐방로 휴양림 같은 것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드론쇼 녹동의 드론쇼를 내용 컨텐츠를 다양하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연계하는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겠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나라도권은 우주 관련해 가지고 견학 체험 교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구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해서 미국을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가 구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잘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우주 관련 랜드마크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우주항공이라는 첨단 테마형 관광과 또 생태 친화형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고흥만에 정말 이렇게 보고 체험할 수 있고 느끼는 그런 관광 인프라들이 조성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인구 유입 정책도 이제 군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10년 후에 고흥 인구를 10만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요. 관련 정책들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실까요? 예,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주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그 주택을 마련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이제 국가 산단이 조성되잖아요. 거기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겠다. 그래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유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나 국가 산단이 조성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많은 관광객도 오지만은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관광 활성화나 그런 것도 잘 되면은 인구는 유입되게 돼 있다. 할 거리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는 특이하게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운영을 직접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귀농귀촌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오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기여학교도 이렇게 개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또 인원도 많이 채용해서 전화 그다음에 직접 면담을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흥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우리 그 지금 조직 개편을 이번에 했는데 그동안에 인구정책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실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16개 읍면에 인구행정팀을 신설을 해서 읍면에서부터 인구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르신 인구가 많은 고흥군은 그에 맞는 복지 정책도 필요할 텐데요. 어르신 돌봄이나 아니면 건강한 여가를 위한 고흥군만의 정책도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고독사와 같은 이 복지 사각지대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군이 65세 이상 인구가 44%, 전국에서 뭐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어르신 인구가 많은데 어르신과 이왕에 이렇게 많을 바에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가장 사실은 어르신들이지만은 원하는 건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이거를 뭐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 고흥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조건이 되는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은 다 일하게 만든다. 대기자가 없습니다. 우리 고흥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폭 일자리를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은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모두 일하게 만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저소득 어르신들의 뭐 틀니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네. 또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 어르신 침구류 공동 세탁 서비스, 그 다음에 병원도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등 고흥만의 독특한, 그 다음에 또 그 전국 최초로 노인 전담 주치의 제도를 둬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의사가 찾아갑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고흥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다. 이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군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한 박자 빠른 그 정부 예산이나 이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비, 도비,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 아주 많은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렇게 관심 있는 예산은 작년 12월 달 국회에서 막판 그 예산안이 통과하기 직전에 이렇게 우리 고흥의 파령산 산림 복지 인프라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용역비가 2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군에서는 막 정부, 기재부, 국회 이렇게 사활을 걸고 열심히 이제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이게 화령산권의 이제 산림청에서 이렇게 직접 추진하는데 아마 규모가 1,000억 이상 투자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정말로 이게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 이게 완성이 되면은 연간 한 8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이렇게 와서 쉬어갈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유의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올해 예산 확보한 것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국민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현장에서 국민분들을 직접 찾아뵙거나 아니면 공직자분들과 소통 자리를 자주 마련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올 한해 각계각층 국민분들과의 소통 계획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제일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민과의 소통,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거, 그 다음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읍면순방, 군수가 읍면순방을 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 나가서 국민과 그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의 방식으로. 토론회요? 예, 소통을 서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 방안을 도출해냈죠. 네, 마지막으로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전할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우리 LG 헬로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지난해까지 우리 고흥군이 변화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은 2024년 올해부터는 이를 현실화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3대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고흥군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10년의 고흥구 10만의 비전이 현실로 되어가는 우리 고흥의 시청자 여러분과 고흥 군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세심한 군정으로 지역민분들과 함께 발맞춰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